나는 노베이스니까, 나는 500점만 맞으면 되니까, 나는 공부 머리가 없으니까, 나는 사실 영어 필요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은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너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맞죠. 근데 이번 영상은 이러니까 공부를 못하지 라는 영상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첫 번째 특징은 해야 할 공부는 안 하고 공부법, 동기부여, 자극 영상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챙겨봐요. 이런 영상들이 좋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법을 모른다. 당연히 봐야 되고요. 동기가 많이 부족한 상태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토익만 보더라도 사실 1시간 정도면은 5명에서 10명 정도의 공부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하면 되거든요. 그거 봤으면은.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마치 공부법을 몰라서 점수가 안 오르고 공부법을 몰라서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공부법 영상을 되게 많이들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사실 알 거예요. 공부법이라는 게 뭐 엄청나게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단어 외우고 읽고 독해하고 듣고 따라 말하고 그게 다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법 아셨으면 이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동기부여 영상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자극이 되는 영상들 보면 좋죠. 근데 사실 동기가 진짜 없다기보다도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와서 동기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풀 때마다 막 다 맞춰요. 100점 오르고 300점 오르고 400점 올라요. 그럼 사실 동기가 없더라도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영상도 당연히 좋지만 그런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동기부여는 어쩌면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것 자체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두 번째 특징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매일 6시간씩 공부하면은 이 대학 가나요? 매일 6시간 공부하면은 990점 맞을 수 있나요? 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해요. 목표를 도달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당연히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해놓고 4달 남았을 때 이제 말해요. 4달 동안 빡공하면은 이거 되나요? 라고 해요. 그리고 또 2달 동안 안 해요. 그리고 2달 남았을 때 잠도 안 자고 게임도 안 하고 진짜 열심히 새벽까지 공부하면 이거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이 경우는 얼마나 걸리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사실 안정감을 찾고 싶은 거죠. 제발 된다라고 해주세요. 그거죠. 그래서 이 질문이 되게 의미가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렇게 물어본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점수죠. 진짜 필요하고 간절하다면은 그 질문을 할 시간에 공부를 하세요. 단어를 외우든지 아니면 문제를 복습하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간절해요. 진짜 내 가능성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루 10시간 하면 되나요? 가 아니라 커리큘럼을 만들어요. 10시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내가 10시간 동안 무엇을 공부할 것이며 어떤 교재를 사용할 것이며 그 교재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단어는 하루에 몇 개를 외울 것인지 커리큘럼을 만든 다음에 이대로 6개월을 진행했을 때 원하는 이 점수를 맞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현실적인 대답을 얻으실 수가 있겠죠. 아까 말했듯이 대략적인 시간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은 당연히 괜찮아요. 저도 하는 거고. 근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안도감을 얻기 위한 그런 질문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세 번째로는 약해요. 그래서 공부적으로 보았을 때 멘탈도 많이 약하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겁이 많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죠. 근데 여기서 위험한 게 뭐냐면은 한계를 굉장히 낮게 설정을 해버려요. 나는 이러니까, 나는 노베이스니까, 나는 500점만 맞으면 되니까, 나는 공부 머리가 없으니까, 나는 사실 영어 필요 없으니까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한계치를 엄청나게 낮게 설정을 해요.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공부를 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 나는 500점만 맞으면 되니까 이 정도 틀려도 돼. 이 정도만 하면 돼. 이 정도만 외우면 돼. 라고 한다면은 목표 점수에서 점점점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우라가 아니에요. 목표는
개인마다 달라요. 500점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 900점이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공부를 하는 도중에는 자신의 한계를 낮게 잡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사실 한계를 그렇게 멋대로 판단하기도 조금 그런 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도중에는 자기의 한계를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진짜 죽기 살기로 3달 동안 하고 시험을 봐보니까, 한번 뒤돌아보니까 내 한계가 저기까지였나? 라고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돼, 나는 이거밖에 안 될 거야, 나는 500점만 하면 되겠다 라는 한계는 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내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진짜 뭘 해도 안 올라. 근데 사실 그때 공부를 더 해준다면은 점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잘하거든요. 포텐셜도 진짜 엄청 나가지고 한계를 낮게 설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면서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제일 흔한 케이스가 시간, 그리고 문제를 풀면은 다 되는 줄 알아요. 10시간 공부했으면 다 된 것 같고, 문제 100개 풀면은 다 된 것 같고, 그런데 보면 성적이 안 오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실 성적을 올리는 것은 몇 시간을 썼냐가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썼냐가 중요한 것이고, 몇 문제를 풀었냐가 아니라 푼 문제를 어떻게 복습을 했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내가 몇 시간 공부했지, 내가 몇 문제 풀었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방금 쓴 시간 동안 무엇을 새롭게 배웠고, 무엇을 다시 정리했고,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몇 문제 풀었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면서 내가 배운 게 무엇인지, 또 더 많은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어쩌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